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한간에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있죠. 부모의 재력이다. 아버지의 재력, 그리고 어머니의 정보력이 합쳐졌을 때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아니야. 그거는 부족해. 이제는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도 필요하다. 아니, 돈만 그렇게 필요합니까? 필요한 요건이 돈입니까? 공부에서? 그래요. 공부를 요즘은 외주화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은 지나갔다. 저처럼 58년 개띠 60대들은 교과서만 가지고도 공부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교과서 외, 그리고 공교육 아닌 사교육, 족집게 과외까지 받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맞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부모는, 가난한 조부모는 아이들 가난을 또 대물림 해줘야 됩니까? 공부가 아무래도 성공하는데 많은 그 요소가 되는데, 많은 작용을 하는데 그 영향력이 큰 공부를 돈이 없으면 못한다는 얘기인가? 그럼 우리 아이는 끝났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닙니다. 지력이 있습니다. 지력. 재력 중요합니다. 돈. 그러나 재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교사 대체인이 밖에 많듯이 부모가 가르칠 수도 있지만, 부모는 자녀를 아무래도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생사여탈권까지 지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게 좋다 그러죠. 그걸 격대교육 그럽니다. 격대교육. 격에서 무엇을? 대를, 세대를 격해서 가르칠 수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할아버지가 가난해도 관여할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아니, 할아버지는 돈만 대주고 애들 관심 꺼요. 애들 요즘하고는 달라요. 옛날 할아버지가 저 가르치던 그 방식으로 하면 요즘은 안 됩니다. 하면서 또 할아버지가 돈 있으면 돈만 대주라고 하고, 돈 없으면 아니, 돈이 없어가지고 나도 못 가르쳤는데 왜 손자 손녀까지 관여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되게 차단하는 측면이 있죠. 참 교육을 외주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주화된 교육은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학원 많이 보내고, 그리고 과잉 교육을 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너무 과잉 자극을 해서 부모가 사라지는 것 빼놓고는 자녀를 자극할 방법이 없다. 부모가 죽어야 아이들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살 길을 찾아서 공부해야지. 내가 이렇게 어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공부를 잘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 합니다. 그럴 정도로 할아버지까지 덤벼서 전부 다 돈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인생을 희생했는데 하면서 내 가진 모든 재산과 인생까지 투자했다고 하면서, 그것도 아이들 하나 또는 둘,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이래서 교육 정보도 중요하지만 재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지혜, 지력이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 9월이 됐는데, 월이 바뀌면 제가 책을 하나씩 소개하죠. 초등학교 교사가 수십 년간 수많은 학생을 보면서 그 학생의 뒤에 있는 부모와 연결해 보면서 아이 공부에 부모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사실은 저도 학교에도 있었고 학원도 해봤지만 부모들한테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는 이야기 힘듭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질문을 받은 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바꿀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것, 아이를 나쁜 습관에서 좋은 습관으로 옮기는 것,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것저런 걸 말하는데, 당신 잘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도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좋은 아빠 되는 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런데 기초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또 엄마의 격, 엄마에도 품격이 있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현직 교사인 경인교대 나왔고 석사 상담 과정을 마쳤던데, 이렇게 현장에서
지식과 체험을 쌓은 다음에 엄마들, 아빠들, 아이 공부하는데 당신들 잘못하고 있어요 하는 걸 써내고 있더라고요. 초등교사의 경험을 이렇게 한꺼번에 물려받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초등교사는 되게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8과목 안팎을 혼자서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주로 중학교 선생님이고 고등학생을 학원에서는 주로 가르쳤는데 한 과목 하잖아요. 국어, 언어, 그 다음에 논술.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는 여러 과목을 통해서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니까 종합적으로 아이를 진단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입니다. 학습 기초, 사회화 기초, 그 다음에 인성의 기초, 뭐 전인교육 한다고 하는데 전인교육은 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무튼 전인적 측면에서의 바탕, 그런 것을 초기에 유아원, 유치원 거쳐온 아이들을 학교에서 만나잖아요. 그것도 6년 동안 이렇게 어떤 때는 담임이 데리고 올라가는 수가 있잖아요. 학년을.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진단, 기초진단 하는데 초등학교 교사의 말을 들을만 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잖아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쭉 있는데 대개 이제 한 학교에 뭐 1, 2년 있다 옮겨가는 수도 있지만 한 학교에 5, 6년 또 있고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담임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지켜볼 수 있고 때로는 담임 교사도 이전 학년, 이전 해에 담임을 했던 교사한테 정보를 얻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융합적으로 정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문제가 있고 누가 어떤 성향이 있고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 대개 뭐 20, 30명 되는 학생들을 샅샅이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대략 오랫동안 지켜보기 때문에 1년만 해도 한 학년을 그 하루에 뭐 대여섯 시간씩 고학년 같으면 수업을 하니까 정말 그 수업 시간에 지켜본 것과 학교에서 지켜본 것과 부모가 이야기하는 건 다릅니다. 학생이 부모한테 보여주는 것과 담임교사에게 보여주는 것과 친구에게 보여주는 게 다릅니다. 가면을 쓰고 삽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차원에서 초등교사가 이렇게 경험을 쓰는 거, 지식을 쓰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교사의 경험은, 지식과 경험은 좀 보편성, 일반성은 띄지만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은 되게 특수성을 띱니다. 자기 자녀와 이렇게 뭐랄까요, 교육을 놓고 씨름하면서 자녀 성장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자녀를 잘하는 건 부모라고 하지만 부모는 내 새끼니까 잘못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초등교사가 본다고 하지만 초등교사는 아무래도 초등학생을 그 과정을 중시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다 중시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관점을 과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두 아들 가르치면서 한번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아서 대개 학부모 회의나 이런 것 저런 거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뭐 그냥 어찌 될 듯이 자기의 그 경험을 통해서 본 그것 그리고 자기 관점을 굉장히 중시하고 편견과 단견도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교사들은 우리나라 이화여대 초등교육과까지 합치면 한 12개 되는 건가요? 10개 안팎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가 굉장히 균질화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섞이는 측면이 있지만 여기 경기도에 있던데 이분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학교 교사나 고등학교 교사보다는 훨씬 균질화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여기 전라북도죠. 전라북도만 해도 중학교 교사는 다양한 데서 나옵니다. 전북대, 뭐 원광대, 군산대, 우석대 여기저기서 그 다음에 국어만 같아도 국어교육과 그 다음에 국문과에서 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교육대학원을 나온 다음에 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북 대학만 해도 그렇게 여러 갈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교대는 전북에 전주교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북에서 교대 나와가지고 전북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한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후배를 얽혀가지고 좀 단견, 편견이 있습니다. 경험의 폭이 적고. 교대는 뭐 한 지금 2, 300명 모집 하나요? 전북대 같은데 2, 3천 명 모집 하던가요? 아무튼 그 종합성에서 떨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또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긴 하지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그 못지않게 있다는 걸 감안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초등학교 교사가 볼 때는 초등학교 교사가 그대로 이게 성적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때 독서에 치중한다든가 기초에 치중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친구들은 성적이 좀 뒤지는 측면도 있고, 또 초등학교 성적이라는 건 뭐 상대평가도 않는 면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꽤 바뀝니다, 중고등학교 가면. 특히 뭐랄까요, 미련한 치맛바람을 일으킨 부모 밑에서 큰 사람은 영리한 치맛바람은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인생은 훨씬 더 많이 바뀝니다. 저희가 봐도 그럽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 200명 안팎. 정말 초등학교 때는 존재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는지 없는지도 아마 교사 입장에서 몰랐을 겁니다. 그때는 뭐 한 5, 60명 있으니까 한 반에. 지금보다 2배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놓고 보면, 그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길로 가기로 했지만 인생이라는 게 공부로서 결판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훨씬 많이 변하고, 초등학교 때보다 공부도 초등학교 공부가 상당히 변합니다. 60, 70% 기본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개 중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측면이 있지만, 초등학교에서 너무 과잉 공부를 한 친구들은 중학교에 가서 피시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제가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학원에서 볼 때 어떤 초등학교 교사는, 엄마가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그만두고 아이 붙어서 전담하는데 너무나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중학교 가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빗나가는 그런 예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 공부를 영리하게 기초를 쌓아야지, 그때 성적을 너무 중시한다든가 등수를 중시해서 망치는 수도 있고 그럽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을 중심으로 한 4가지를 저는 이렇게 핵심으로 읽었는데, 아이들에게 학습량이 과도하다. 너무 많이 가르친다 이거예요. 학원도 너무 많이 보내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머니가 또 그런 측면이 있죠. 아버지들은 학원 많이 보내지 마.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좀 놀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세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엄마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철수는 5군데 다니는데 우리 애기는 지금 3군데 다니니까 양호한 거야. 거기에다 뭐 수영이다, 악기 하나는 또 다뤄야지, 그리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논술이다, 독서마저도 학원을 보내고, 웅변학원도 보내고, 뭐 성격 개조 학원도 보내고, 아이들이 24시간 잠을 안 자도 소화하지 못할 만큼 학습량이 과도하다 그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보니까 빨리 끝내줘요 선생님. 왜? 학원 가야 돼요. 이럴 정도잖아요. 학원차가 학교에 대기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학교 안에까지 막 들어가잖아요. 학습량이 과도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김은주 교수한테 지금 학습 의욕이 떨어진다. 너무 많은데 이게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학습 무력감까지 간다. 아유, 날 잡아잡수시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다 하고 무력감에 초등학생 때부터 휩싸인 수가 있다. 그리고 흡수 불가능하다. 수용을 못한다 이거예요. 학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머리에 들어와서 앉은 다음에 이게 장기 기억까지 가려면은 여러 과정을 거치고, 이게 혼란스럽게 들어가 있지 않고 좀 체계적으로 들어 있어 가지고 이 출력도 해야 되는데, 입력이 막 한꺼번에 막 들어오니까 이게 정리해 가지고 딱딱 어디에다 보관도 못하고, 보관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막 꺼내려고 막 한꺼번에 이 헝클어진 실처럼 나오려고 하고, 결국은 공부는 입력, 출력이잖아요. 그게 제대로 안 된다 이거죠. 막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김은주 교사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아주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면, 학습량이 과도하면 학습 혐오증, 공부 혐오증을 유발한다. 왜? 너 이래도 공부할 거야? 너 이렇게 많이 공부해도 공부가 재밌을 거야? 그럴 정도로 공부를 싫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잖아요. 가정이나 학교에서. 우리나라 교육 방식은 특히 또 주입식이잖아요. 선택합니까? 과목을, 교사를, 배우는 방식을 아무것도 선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과목, 교사,
학교 이런 것 저런 것 자율성이 없다 보니까 선택권이 없다 보니까 학원은 그 측면에서 학교보다 강한 게 있습니다. 싫으면 떠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싫으면 떠나지 못하잖아요. 물론 교사를 뭐 교체되려는 그런 교사들에 대한 교체권, 교사 담임 교체권 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학부모도 있고 학생들이 요새는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드문 거죠.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이제 이게 입시 내신과 연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입김이 세니까 그것도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제가 초등학교도 쭉 6년간 따라다녀 보면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부모 제일 많이 옵니다. 이 수업 개방 같은 거 할 때 2학년 교실 그런 데로 옵니다. 5, 6학년 가면 별로 안 옵니다. 거의 안 옵니다. 왜? 이제 부모도 이제 결정한 거예요. 야, 싹수가 공부는 안 되겠다 하는 게 5, 6학년이 결정하는데 너무 빠릅니다. 왜? 너무 빨리 집어넣어가지고 질린 거예요. 너 이렇게도 공부할래? 하고 잡돌이를 한 거예요. 그 잡돌이에 퍼진 거예요. 번아웃이 돼버린 거라고요. 초등학생 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죠. 혐오증. 공부하면 책 보면 질리는 거죠. 양보다 질이죠. 동기를 유발해야죠. 동기를 공부할 목표를 세우고 공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것저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5주 가면 학원에서 학부모 회의를 가끔씩 하기도 했거든요. 학부모님들 당신들이 와서 공부하시오. 당신들은 공부의 효용도 알지 않느냐. 그리고 공부가 뭔지도 알지 않느냐. 그리고 공부 그때 잘했으면 고등학교 시절 얼마나 후회되냐. 그때 공부만 잘했으면 순심이 나보다 못생긴 것이 공부 좀 잘했다고 약사 되더니 의사 되더니 그냥 또 남편까지 막 판사 검사 만나더니 이게 참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내가 놀아주진 않았는데 아니 친구는 친구지 자기 자녀를 그런다고 자기 인생도 아닌데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깨달았잖아. 절실하죠. 그러니까 공부해요. 예? 당신이 하는 게 빠를 겁니다. 제가 그럴 정도로 부모들을 비꼰 적이 있는데 그럴 만큼 자녀들은 공부 딸 잡아갔어요. 공부? 뭔지도 몰라요. 공부?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물론 저는 논술학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뭐 전라북도에 있는 수재들 많이 만나서 그런 일은 중학교에서 좀 있었지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정말 공부에 책에 미친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대개는 영리하게 치맛바람을 분 사람이 그러더라. 그 자녀들이. 자, 그리고 좋은 것 주기보다 나쁜 걸 주지 마라. 좋은 걸 자꾸만 더 주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떠먹으라 저것도 떠먹으라고 그러지 말고 나쁜 것 하나가 좋은 것 10개 100개 망친다. 그러니까 나쁜 것 주지 마라. 이를테면 중독성 게임은 늦게 노출시켜라. 조금 노출시켜라. 이 말 좋죠. 공자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스마트폰 보면서 엄마가 웃어요. 아이 얼마나 궁금해요. 막 떼쓰죠. 떼쓰면 애들 2살 3살 때 줘요. 스마트폰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에 시각 청각 오감을 작동해서 재밌게 까르르 보는 그 영상을 안 보고 책을 보겠습니까? 그림책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당연히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런 걸 늦게 주라는 얘기거든요. 스마트폰 노출 늦게 시켜라. 늦게 사줘라. 왜? 공부에 지장을 주니까. 그래서 좋은 건 나쁜 걸로 따진다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데 이게 천재인데 이게 백과사전인데 그래요. 그런 사람 빨리 주세요. 그러나 문자 학습하는 데는 지장이 크죠. 실제로는 이 다이어트가 몸 다이어트는 거다. 신체 다이어트보다도 스크린 다이어트, 영상 다이어트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부모가 절감할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 그런 중독성 게임이나 이런데 늦게 노출시키고 조금 노출시키고 제한하고 또 제한하라. 저학년 때는 단호하게 제한하면 약속하면 될 수 있으니까 3살 버릇 여든간다. 나쁜 것 안 줘야 된다. 좋은 것 많이 주는 것보다. 그러잖아요. 인생도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잖아요. 나쁜 것. 그 다음에
완결 체험을 쌓게 하라 그랬어요. 완결. 무엇이든지 이게 수학 문제 하나 있더라도 끝까지 풀고 틀린 답이라도 도출한 다음에 정답 보게 하라 그런 이야기죠. 아니면 10문제 다 푼 다음에 한 문제 풀다 좀 어려우면 보고 또 힌트 보고 엄마 안 돼, 아빠 안 돼, 이렇게 자기가 끙끙대서 풀 생각 않고 금방 가서 다른 사람 도움 받으려고 하고 해답 보려고 하면 사고 자체를 못하게 된다. 자꾸 작은 성공 체험을 쌓아야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어릴 때부터 성공 체험을 많이 쌓은 사람이 이 회복 탄력성도 크고, 그리고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하고, 때로는 실패도 이건 성공의 과정이야, 이렇게 문제 틀리면서 맞는 거지. 공부에도 그런 실패 체험이든 성공 체험이든 스스로 완결해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책 보면 어때요? 앞에는 참 수학 정석 같은 것도 보면 새까마죠. 그런데 뒤에 가면 10분의 1만 넘겨도 하얗죠. 헌팅병 팔죠. 왜? 완결하지 못해서 그런 게 완결. 끝까지 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9월 시작이다. 9월 1일이다. 2일이다. 자, 9월엔 뭘 해야지? 작심삼일. 3일날 가면 내가 뭔 다짐을 했지? 이번 달에 뭘 하려고 했지? 아니, 내가 이 방에 뭐로 들어왔지? 당장 방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뭘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한 달을 시작했는데 3일 가니까 내가 이번 달에 뭘 해야 되지? 이게 중요한 게 뭐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한 달도 제대로 못 버텨가지고 1년도 제대로 못 버텨가지고 이루는 거, 그건 별거 없는 거죠. 자전거 배우는 거 그렇게 배울 수 있죠. 그러나 전문가가 되는 거 10,000시간이 아니라 10만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야 완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한 달 완결하는 것도 습관을 길러야 되지만, 그 다음에 점점 도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정력과 자원이 필요한 그런 걸 완성하는 경험을 쌓게 하라. 그럴 때 뭐가 생긴다? 실패를 극복하는 힘, 추진하는 힘, 성취감, 이것저것이 어우러져서 인생을 이룬다. 그런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는 믿고 기다려라. 박해란도 그랬던가요? 그 아동학자, 교육학자. 믿는 만큼 잘한다 그러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저도 50살부터 이렇게 저술하고 말하고 이런 과정인데, 우리 어머니 84세. 지금까지 너 왜 그렇게 못하냐 그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안사람한테는 10년 동안 네가 고생해서 미안하다 그러긴 하지만, 저도 한다고는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10년 동안 그냥 믿는 건 반신반의일지 모르지만 기다려줘요. 지금도 뭔가 저놈은 한다고 하면 하는 놈이다. 아무튼 뭔가를 이루든 안 이루든 지속적으로 하면서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어릴 때도 그렇게 믿어줬고, 학교 다닐 때도, 직장 이렇게 저렇게 막 전환할 때도 믿고 기다리면 아이들 거의 다 걸어 다니고, 거의 다 밥 안 흘리고 먹고, 거의 다 학교 적응하고, 거의 군대 갔다 오고 그럽니다. 대부분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부모들 보면 이렇게, 저도 이렇게 그 장애학교 가는 사람들 아침에 엄마 아빠가 손잡고 이렇게 가고 그러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운데, 대체로는 그 심신의 장애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기다려주면 대부분 파란을 해요. 자, 할아버지도 재력이 있으면 좋지만 지력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이들을 보는 수가 많고,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이 아이에게 뭘 심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런 초등학교 교사의 조언을 잘 참고를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막 운다고 스마트폰 막 달란다고 해서 안 주고, 그리고 야, 내가 얘들 보는 데서는 진짜 뭘 못하겠구나, 그러면 스마트폰 보는 것도 자제를 하면서, 자기가 절제를 하면서 아이에게도 절제력을 길러주는. 그런데 절제력이 지능 못지않게 공부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성공에서는 절제력이 지능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한번 빗나갔다 문제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은 9월 2일
초등학교 교사 경력 오래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들어보는 부모에 대한 쓴소리. 당신들 잘못하고 있어. 당신 공부, 딸들 공부 잘하기 바라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부모만이 아니라 조부모도 세게 들으면 좋은 겁니다. 제 경험을 이렇게 곁들여서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아무튼 가난 대물림 안 하고 싶죠. 또 부자 대물림 하고 싶죠. 그러려면 역시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든 기본적인 그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요새는 무슨 일에서든지 공부한 사람이, 지식글로 하는 사람이 잘 나갑니다. 유튜브 세계 안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9월의 책으로 김은주의 책을 소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